자, 저희 입시 앱이 그 화면인데요. 관리자 페이지로 딱 들어오게 되면은 학생들의 어떤 뭐 정보부터 뭐 성적 분석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저희가 요번에 만든 OMR 기능과 성적 분석 기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학생이 자신의 핸드폰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신의 핸드폰 화면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예,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핸드폰 화면에서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과거의 모의고사를 보든 또는 학교의 모의고사를 보든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OMR을 여기다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입력이 들어가서 모의고사 OMR이라고 있죠. 예, 이걸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고2다. 그러면 여기 시험이 여러 개가 이렇게 쭉 있을 거예요. 그죠? 예. 뭐 3월 모의고사를 봤다. 예, 수학이라고 해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 유형이 채점형과 선지형 두 개가 있습니다. 채점형은 뭐냐? 내가 모의고사를 풀고 직접을 채점했어요. 예, 그런 다음에 여기다 그 결과만 입력하는 겁니다. 알고 풀었나? 예. 그러니까 여기는 알고 풀었다는 얘기고, 알고 풀었냐? 노. 여긴 모르고 풀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채점 결과는 맞았냐? 동그라미. 틀렸냐? X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YN, OX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는 내가 알고 맞았고, 2번 문제는 내가 모르고 틀렸다. 3번 문제는 아는데 실수로 틀렸다. 4번은 모르는데 맞았다.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런 거를 계속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렇죠? 이렇게 하고 저장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선지형은 뭐냐? 선지형은 내가 직접 채점하지 못했다. 정답이 없어서 그런 경우에 알고 풀었냐 모르고 풀었냐만 이렇게 응대를 하고 자기가 푼 답을 여기다가 이렇게 기록하면 자동으로 채점이 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쉽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OMR을 입력했다. 그 다음에는 성적 분석표에서 확인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을 성적 분석표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적 분석표는 분석 메뉴에 있겠죠. 분석의 성적 분석표 여기를 들어가서 보면 학년을 선택해 주세요. 제가 미리 입력했던 건 고3이기 때문에 고3을 눌러보고요. 시험은 뭐 여러 가지 제가 넣어놨습니다만 제가 미적분 한번 볼게요. 자, 이러면 내가 작년 3월에 진행된 3월 모의고사의 미적분을 내가 혼자 시험을 봤는데 점수는 68점이었고 6번, 13번, 18번부터 20번, 25번, 그 다음에 28번부터 30번 이렇게 틀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하단에 보시면 내가 알고 맞은 것은 64점 너무 많아서 표시 안 되게 해놨고요. 내가 찍어서 맞은 건 21번이다. 이 21번은 내가 몰랐는데 찍어서 맞았다. 그래서 4점. 그래서 68점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내가 틀렸는데 32점이나 틀렸는데 내가 몰라서 틀린 것 그거는 18번, 19번, 20번 이렇게 요 3개, 6개는 내가 몰라서 틀린 거 22점이고 내가 사실 맞을 수 있었는데 진짜 안타깝게 실수로 틀린 것은 6번, 13번, 25번 그래서 10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학생은 원래 68점이 자기 점수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력을 조금 더 보강한다면 64점과 실수로 틀린 거 10점. 그래서 이 학생은 74점 학생이라고 봐줘야 된다. 찍어서 맞은 거는 사실 운으로 맞은 거니까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의 성적 분석표까지도 한번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자, 성적 분석표 보기를 누르면 조금 더 자세히 나옵니다. 어떤 분이 채팅을 쓰셨네. 소리가 안 들린다 돼 있네. 지금도 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들리시죠? 예, 들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보면 이 학생이 68점인데 이 시험의 평균 점수는 50.58점이고 분명히 내가 잘했는데 얼마나 잘했느냐? 상위 15% 수준이다. 그래서 상위 15%를 점수로 만드는 것이 100분위 점수인데 100에서 15 정도를 빼니까 84점. 근데 여기 반올림 시키니까 85점 이렇게 수능에서 성적이 나오겠네요. 100분위가 85 정도면은 등급은 3등급이고 3등급 중에서는 비교적 조금 잘한 편에 속한다. 그래서 3 플러스 등급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 다음 장에 보면은 1번이 이런 문제고 맞았다. 전국에서 이걸 맞은 학생은 94%다. 2점짜리 문제다. 이렇게 돼 있고 6번은 이렇게 88%다. 그러니까는 쉬운 걸 틀린 거니까 아까 여기 나와 있었을까요? 볼까요? 6번. 6번은 실수로 틀린 거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보면 정답률 이렇게 13%, 16%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보시면 다시 내가 이번 모의고사를 통해서 틀린 문항 중에서 내가 완벽하게 내 것으로 이번에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한 학년을 40만 명 기준으로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제 문이과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틀린 것 중에 6번 이 함수의 연속 이 부분이 정답률 88%로 가장 쉬운 거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공부해서 맞게 되면 68점에서 71점으로 변하고 상위 15%에서 상위 12%로 변하고 3등급 조금 잘하는 편에서 3등급에서 가장 잘하는 학생이 되고 전국적으로 12,720등이 오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720등이라고 하면 보통 대형 대학 A대학이라고 하는데 그런 데가 한 3,000명 정도 되죠. B대학은 2,000명 정도 되는데 3,000명 정도 되는 대학에 문과, 이과, 대학은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절반이라고 보면 1,500명. 그러니까는 12,720등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대학 레벨로 거의 한 8개 정도, 9개 정도 올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엄청난 거죠. 이 쉬운 거 하나 맞는 거, 실수 안 하는 것으로 해도 그 상태에서 내가 18번 한 개 더 맞는다. 그러면은 82%가 이거 쉬운 거네요. 이걸 맞으면 74점, 상위 9%가 된다. 2등급에서 조금 못하는 학생이 된다. 전국적으로 24,000등이 오른다. 이런 식으로 성적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5개 다 맞으면 1등급이 되겠지만 학생에 따라서 첫 번째 거 틀린 거에 60%면 사실은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지만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가 써놨습니다. 너는 이번에 반드시 3개는 해야 된다. 최소한. 자, 중요한 멘트는 여기 있습니다. 3주 내에 해당 유형을 완벽하게 정리해야 한다. 왜? 우리가 보통 한 달에 한 번은 모의고사를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다음 모의고사를 풀기 전까지 이렇게 3주 내에 해야 된다는 뜻도 있고요. 또 만약에 이게 작년이 아니고 올해 모의고사였다면 모의고사 보고 나서 성적표가 3주 후에 나오죠. 그러니까 성적표에는 이렇게 나왔을지 몰라도 나는 3주 안에 이 3개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77점의 학생, 상위 7%의 학생, 등급은 2등급에서 잘하는 학생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우리가 모의고사를 푸는 것은
현재 나의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라면 두 번째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학습하면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거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이 사실은 더 큰 의미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항이 단원별로 이렇게 몇 문제씩 나는데 그중에 내가 몇 개 맞았네, 몇 개 틀렸네 이렇게 분석이 자동으로 되니까 이 그래프만 봐도 이 정답률이 50% 이하의 단어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고 수열의 극한이니까 이 두 부분은 아무래도 좀 특별한 어떤 보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자동적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다른 단원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거를 하고 이 부족한 단원은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력을 향상시키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수학 학원을 운영하신다라고 하면 이런 성적 분석이 없어도 학생의 시험지만 갖다 놓고도 야 너는 이런 거 맞을 수 있는데 틀렸네. 야 너는 이거 찍어서 맞은 것 같은데 이런 분석을 해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야 이거 되게 쉬운 문제야 뭐 이런 식으로 너 어디가 틀렸네 어디가 이렇게 분석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수학학원을 운영하신다고 하더라도 상담을 늘 해주질 않죠. 그렇죠? 또 상담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학부모는 모르죠. 학부모는 상담 안 해줬기 때문에 학생은 상담해 줄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학생이나 학부모가 상담을 받든 안 받든 늘 자기에 대한 분석 데이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내가 수학이 아닌 영어라든지 다른 과목 학원을 운영하는 선생님이라고 할게요. 원장님이라고 할게요. 또는 우리 학원이 수학학원은 맞는데 사실 내가 중학교 수학 선생이었지 난 고등학교는 모른다. 우리 수학 선생님들이 고등부가 있는 거고 나는 중학교만 가르쳐서 난 이 미적분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이 성적 분석표라든지 또는 이런 표를 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상담해 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꼭 미적분을 몰라도 우리가 상담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좀 확장시켜 보면 우리 학원이 수학학원이지만 이런 성적 분석표 OMR을 국어라든지 영어라든지 탐구 영역에 OMR을 한다면 그래서 성적 분석이 이런 성적 분석표와 이런 데이터가 나온다면 인터넷이 불안정하다고 나오는데 혹시 제 말씀이 안 들렸을지도 몰라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원이 수학학원이지만 여기에 OMR에서 국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다른 과목의 OMR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서 상담을 해준다면 선생님은 국어 선생님인데 수학을 몰라. 그래도 야 이렇게 쉬운 걸 틀렸어? 너 이런 거는 맞을 수 있지 않아? 어? 어느 단원이 틀렸는데 너 이런 단원은 어떻게 보강할 계획을 갖고 있어? 그 다음에 여기 요거는 3주 내에 해야 된다는데 요거는 너 어떻게 공부할 계획이 있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지고서 얼마든지 상담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이 입시 컨설팅보다 학습 컨설팅을 더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요즘 제가 컨설팅을 늘 많이 하지만 요즘 특히 컨설팅은 수시와 정시가 아니기 때문에 입시 컨설팅이라고 볼 수는 없죠. 예. 이 점수로 대학을 어디 가느냐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러면 내가 현재 대학을 못 가니까 어떻게 내가 성적을 올릴 수 있느냐 이게 입시 컨설팅의 학습적인 내용을 담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내가 직접 지도하지 않는 또는 내가 지도할 수 없는 그런 과목이나 그런 수준의 상담도 분명히 할 수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가 하나, 둘, 셋 누적이 되면 어떤 결과를
우리가 또 보여줄 수 있느냐? 이 분석에 들어가서 어차피 분석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니까요. OMR을 했으니까 OMR 추이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내가 4월 24일부터 5월 24일 이 한 달 동안에 본 모의고사가 예를 들어서 국어라고 치면 자세히 보기 버튼 눌러볼까요? 21년 3월에 언어와 매체부터 이렇게 쭉 본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점수가 사실은 뭐 큰 편차가 없어 보이네요. 그렇죠? 여기만 보면. 그런데 실제로 아까 우리가 OMR을 분석했던 거에 의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순서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알고 맞은 점수 이게 어때요?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찍어서 맞은 점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요. 실수로 틀린 것 그거는 뭐 큰 차이가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학생은 실수는 줄이지 못하고 있고 그 대신 자기가 정확하게 알고 맞은 것이 늘어나고 있어서 점수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렇죠? 점수는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실력이 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제가 이거 샘플로 만든 거예요. 원래는 실수도 더 줄어들어야 정상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상담에서도 볼 수 있고 또 학생이나 학부모가 스스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학생이 자기 핸드폰에서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떠세요? 이 정도면은 우리가 어 OMR을 입력하고 성적 분석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라는 느낌이 드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있는 OMR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서 요렇게 알고 맞았냐, 아느냐, Y, 맞았냐, O, 그래서 YO, 아느냐, No, 몰라. 근데 맞았어? 그래서 NO. 알아? 응. 근데 틀렸어? 실수로 틀린 거구나. 아, 모르고 틀렸어. 이제 요렇게 우리가 약어로 쓸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생에게 이제는 모의고사를 훈련시켜야 되는 때잖아요.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정시가 확대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모의고사를 페이퍼워크로 풀고 그냥 야 채점해 와. 니네가 그냥 모르는 거 질문에 몇 번 풀어줄까? 이런 식으로 하는 수업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예. 뭐 우리 원생들은 뭐 보통 많이 틀려야 2개 틀리고 만점이다. 그러면 사실 이런 분석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학원에는 잘하는 애보다는 못하는 애가 많고 고3보다는 고2, 고1 또 중학생까지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고등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학교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학교는 모의고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프린트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훈련시키는 학원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뭐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선행이 안 되어 있는 학생이 많다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못 풀리는 경우가 있는데 인제 뭐 어학원이라든지 또는 뭐 영어를 좀 잘하는 애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영어 학원에서는 중학교 2학년도 고1 모의고사를 풀리고 중3은 뭐 어쩌면 고1은 당연하고 고2 모의고사까지도 선행해서 풀리잖아요. 예, 그래서 중학교 학생 아이디로도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 제가 한번 또 보여 드릴게요. 만약에 중학교 학생이라고 해 볼게요. 중학교 학생 아이디를 하나 찾아야 되는데 중학교 학생 예를 들어서 뭐 이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있다고 할게요. 중학교 2학년 학생이 OMR에 들어가서 사실은 내가 고등학교 1학년 영어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이건 다 알고 얘는 이렇게 틀렸고 그다음에 이거는 몰랐는데 맞았고 몰랐는데 틀렸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도 얼마든지 미리 훈련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라서 제가 중1까지 나오게 했고요. 만약에 이 학생이 중3 학생이라면 고2까지 나오게 될 거예요. 예, 다 나오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2, 고3까지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